31분이 되고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아마 교재에 나온 내용보다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화학원에서도 한번 나오는 이야기로 해서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냥 한번 들어봐. 자, 일단 동영상 여기까지 나옵니다. 선 스펙트럼부터 얘기를 해볼게. 선 스펙트럼. 그냥 뭐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는 거라서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 얘네 중에서 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건 이 둘이지. 방출과 흡수. 얘네를 우리가 보통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보통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고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란다. 고온의 광원, 물체.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지. 예를 들자면 뭐 태양도 있을 거고 백열 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온의 가스, 가열된 가스에서 나오는 기체지, 기체. 기체에서 나오는 건 선이 나와. 그리고 흡수는 저온의 기체가 혹은 저온의 가스가 지나가는 연속 스펙트럼을 흡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같다는 건 기체의 종류가 같다는 뜻이지. 이건 나 통합과학 할 때 했었던 거라 이 정도만 딱 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야. 수소 방전관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수소 기체를 넣어두는 거지. 아까 진공광처럼 거기다가 수소 기체를 넣어놓고 전기를 딱 주면 빛이 나. 그런데 그때 나오는 빛이 선 스펙트럼이더래. 방출 스펙트럼. 이거를 실험을 쭉 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빛이 이런 식으로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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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수소 방전관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저렇게 띄엄띄엄 나오더래. 이걸 실험한 사람은 발머야. 가시광선을 관측한 거지. 신기하다 그랬지. 근데 가시광선이 이러면 혹시 자외선도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자외선을 가지고 해봤더니, 그러니까 수소방전관에서 가시광선만 나오는 게 아닐 거다. 자외선도 나올 거다. 자외선을 엄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거야. 이걸 실험한 사람이 라이먼이야. 꼭 이 얘기를 하면은 발머는 왜 가시광선 하면서 자외선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가시광선을 검출하는 방식이랑 자외선 검출하는 방식이 다른데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자외선을 검출해내는데 성공했어요. 라이먼이. 그럼 또 어느 생각도 가는 게 가시광선도 띄엄띄엄이고 자외선도 띄엄띄엄이면 적외선도 띄엄띄엄이지 않겠는가. 적외선 해봤지? 타신 해봤더니 이것도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더래. 싹 다 띄엄띄엄이야.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아 거기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규칙이 아마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 파장, 나와 있는 수소선의 파장을 숫자로 적어놓고 규칙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실패. 누가 성공했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선생님. 이 양반이 노가다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야. 얘네들의 파장이 이렇게 되더래. 적외선은 람다분의 1. 1은 파장이지. 람다 파장이야. 파장분의 1은 리드베리 상수 곱하기 3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인데 여기서 n이
4, 5, 6, 7, 8 이런 게 가능하더라. 그리고 가시광선은 규칙이 람다분의 1은 리드베리 상수 곱하기 2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여기서 n은 3, 4, 5, 6 이게 가능하더라. 그리고 자외선은 람다분의 1은 리드베리 상수 곱하기 1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인데 여기서 n은 2, 3, 4, 5, 6, 7, 8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리드베리가 이 규칙성을 찾았어. 얼마나 깔끔하냐. 수학자들이랑 물리학자들 제일 좋아하는 게 규칙 찾기인데 완벽한 규칙을 찾았지.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1, 2, 3이라는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떤 특정 규칙 안에서 파장이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지. 왜 그런지 몰랐어. 자,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년 전에 어떤 과학적 발견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치? 30년 이거를 발견하고 30년 후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또 10몇 년 후에 러더퍼드가 원자핵 발견한 거야. 근데 러더퍼드 이야기 잠깐만 해보자.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태양계 모형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짠! 얘는 에너지 준위,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 제가 원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원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 전자가 가속 운동한다는 거고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이때 전자에서 무조건 전자기파가 발생해야 돼. 이 이야기부터 누가 한 거냐?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맥스웰이라고. 맥스웰이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원리에 대해서 벌써 다 정리를 해놨어. 그리고 그걸 실험적으로 확인도 했어. 헤르츠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무조건 발생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잠깐 공부했잖아. 얘는 전기력을 갖지. 전기력을 갖는 가속도가 있지.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지만 가속도가 있다고. 그럼 얘는 무조건 전자기파가 나와야 돼. 전자기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해내면 본인의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되거든. 그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라 했어? 역학적 에너지 준위. 그게 줄어들어야 돼. 위치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면 얘는 점점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기지. 떨어지면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건데 그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야. 떨어지면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 얘는 임의의 궤도에 존재한다고. 그럼 아무 궤도에서나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임의의 궤도라면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 특정한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에너지 파를 만들 수 있고 그게는 연속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 선 스펙트럼 이거 30년 전 거네. 30년 더 된 거네. 근데 그것도 설명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이론으로는 모두가 다 사실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저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무조건 전자는 원운동함과 동시에 전자기파를 발생하고 전자기파를 발생함과 동시에 낙하를 하고 낙하하면 얘랑 얘는 서로 만나요.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원자의 크기가 아까 이 원자를 1cm라고 했을 때 지름이 1km라고 했거든. 그럼 1km만큼의 원자가 1cm만큼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빈 공간이 확 없어지니까. 그럼 이거를 다른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전 세계 인구는 원자로 돼 있고 만약에 얘가 빛이 나왔던 전자기파가 나와서 이렇게 압축이 됐다면 한 4바 정도? 한 배 정도로 줄어들어요. 사람 한 명 한 명은 소금 입자 하나 정도로 줄어들어요. 사이즈가. 근데 뭐 너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소금이 돼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구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우리는 원자의 붕괴라고 하거든.
원자가 붕괴되지 않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이게 무조건 추락해야 되거든, 붕괴돼야 되거든. 그 붕괴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안전성도 설명하지를 못해요. 이런 시대였었어. 당시의 상황은 이랬어. 이때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저기 어디야, 저기 덴마크가 뭐 엄청 큰 나라는 아니잖아. 스웨덴 옆에 있는 그 덴마크에서 나름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잘 공부를 해가지고 물리학 박사 학위도 따고, 그래서 마지막 논문도 다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심사도 딱 받고,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랬대. 아, 자네는 우리 덴마크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물리학 논문을 냈다. 격찬을 했대. 이제 본인도 이제 부흥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좋아진 거지.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과학기술이 여러 가지로 발전했던 나라는 프랑스나 영국이 덴마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양반도 좀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기 시작해. 찾다가 어떤 학회에 갔더니 누군가가 나와서 강연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톰슨이었어.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런 곳에 들어가서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 해서 캐번디시 연구소에다가 이력서를 냅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지.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돼. 톰슨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쭉 러더퍼드가 우리 보어가 성격이 좀 이상했던 게 보어 톰슨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지. 말을 어떻게 걸었냐면 톰슨이 낸 책을 들고 가서 선생님 책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야, 보통 친해지려면 그런 거 안 하잖아. 책 정말 훌륭. 근데 이 양반은 그게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이었대. 톰슨이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확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저기 넌 저기가 있어. 맨날 왜 저기가 있어. 보어는 영어 잘 못했었을 거 아니야. 덴마크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딱히 친해질 사람들도 없었고 점점 뭔가 열정을 잃어가고 있을 때 미국에서 날아온 러더퍼드랑 대화를 하기 시작해. 아주 말이 잘 통해. 아주. 러더퍼드 당시 별명이 악어.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알파 입자 살린 실험을 2년 3년 동안에 걸쳐서 했던 것도 이 사람은 딱 신념이 있었던 거지. 신념이 항상 좋은 게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이게 분명히 무조건 중간에 뭐가 있다. 이거 발견할 때까지 난 이거 멈추지 않을래. 해서 대학원생들 가르치. 실험에 난 퇴근할게. 다음날 다 했냐? 어떻게 나왔어? 안 나왔네. 실험에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렇게 3년 돌린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캐번디시 연구소는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러더퍼드도 미국 갔다가 돌아올 정도고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 근방 어딘가에 있었어. 여러분들 다윈 알지? 다윈의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다윈의 손자도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윈 가문 하면 당시에 좀 알아주는 가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문에서 많은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야. 그래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윈의 손자였고 그 양반이 보호랑 친하게 지냈어. 그러면은 과학자들 혼자 연구하는 거 아니야. 대화를 되게 많이 해. 그래야 최신 정보를 얻지. 그때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걸로 노벨상을 탔는데 이 내용을 살짝 비틀어서 드브로이가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 광전 효과가 뭐냐면 빛이 파동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입자의 성질도 있더라 하는 거였어. 드브로이가 이걸 보고 야 그럼 전자도 우리가 다 입자라고 알고 있는데 파동일 수도 있겠네 해서 노벨상을 탔거든. 이론 물리학자들은 보통 저렇게 합니다. 그것도 A4지 한 장의 논문. 아인슈타인은 이렇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난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자의 파장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고 나중에 그게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결국 드브로이는 보통 드가 들어가면 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랑스 나라.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아주 그냥 이쪽은 이제 독일 쪽 유대인이었지.
보호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전자에 대한 운동을 조금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에서 했던 이야기와 드브로이가 전자파를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두 개 섞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보호도 목적이 확실했어. 러더퍼드가 별명이 악어라 그랬잖아. 보호도 제2의 악어라고 불렸어. 러더퍼드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지. 선생님, 왜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왜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러더퍼드, 다음에 와. 나 잘 된다.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가. 선생님, 왜 안 가라고. 왜 안 돼? 네가 해! 네가 해봐! 보호가. 그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본인이 해보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두 가지 가설을 여기에서부터 힌트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양자가설이라는 건데, 양자가설. 지금 여러분들이 양자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는 양자 역학일 거야. 근데 양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거든. 그래서 입자인데 어떤 에너지를,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는 거야.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 입자가 양자야.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은 연속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불연속적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띄엄띄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띄엄띄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특정한 궤도가 나오게 될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여기다 뭐가 공식을 굉장히 많이 쓸 건데 다 쓸 필요 없어요. 다 쓸 필요 없고 듣기만 해도 되고 필요한 것만 써도 되고. 자, 드브로이가 전자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 여기서부터 할게. 아인슈타인이 빛은 화동인데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려면 아까 얘기했지, 운동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운동량을 말하려면 운동량은 MV잖아. MV. 질량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빛에는 질량이 없어요. 그래서 빛의 운동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람다분의 h로 제한을 했어. 람다분의 h.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드브로이가 거꾸로 바꾼 거야. 그러면 전자의 파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전자의 파장은 mv분의 h로 계산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온 거거든, 대략적으로. 그래서 전자의 파장은 이만큼이야. 이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일단 우리 보호는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움직이는데 그 특정한 궤도는 이런 거래. 자, 요렇게 한 파장이지. 요렇게 하면은 두 파장이지. 요렇게 하면은 세 파장이지. 하나, 둘, 셋. 내가 만약에 얘를 쭉 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게 반복되겠지. 쓱쓱 반복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 끝을 쭉 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계속 반복되겠지. 이것도 이었다고 생각해봐. 반복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절반만 이었다고 생각해봐. 반복이 안 되지. 땅입니다. 얘도 여기까지만 이었다고 생각해봐. 반복이 안 되지. 땅 이렇게 되니까. 반복이 되려면 이렇게 파장의 정수비일 때 둘레를 만들어주면은 반복이 돼. 얘를 둘러보자. 이렇게 둘러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어져. 계속 이어져. 얘도 둘러보면 좀 길게 짜거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어지지. 얘도 좀 더 길겠네. 둘러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되지? 이런 궤도에서만 전자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녀석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하고, R1, R2, R3 이런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거야, 전자는. 다른 곳에서는 존재를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그러면 2파이 원에 둘레지. 여기에 파장이 몇 개 들어가? 정수배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식이 하나야. 여기서 파장은 어떻게 쓰면 돼? mv분의 h로 쓰면 되지. 2파이 rn은 n 곱하기 mv분의 h.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런 식들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이거를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자, 일단 여기까지 썼어. 여기까지 쓰고 얘를 정리나 해보자. 얘를 조금 넘길게. 2파이 Rn MV는 N 곱하기 H다. 그럼 여기서 H는 뭐냐 하면 플랑크 상수야. 플랑크 상수 또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은, 모티브를 받게 된 영감을 받은 게 플랑크의 흑체 복사야. 서로가 다 영향을 줘. 현대 물리학으로 오면 진짜 막 무슨 비빔밥이야. 얘 거랑 제 거랑 섞어서 새로운 게 짠 탄생을 하고 또 짠 탄생을 하고. 그래서 이 H는 그냥 상수야. M은 전자의 질량이지. 그럼 상수야. 안 변해. 안 변해. 여기서 얘도 안 변하지. 2하고 파이도 안 변하지. 지금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건 N은 1, 2, 3, 4 이렇게 정수로 바뀔 수 있어. 1, 2, 3, 4. 속도는 바뀌겠지. 가까우니까 빠르고 머니까 느리겠지. 그리고 반지름도 점점 바뀌겠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쓰자. 이걸 우리가 화학에서는 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양자수가 1, 2, 3, 4로 변할수록 반지름이랑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를 더 그려야 돼. 아까 배웠던 건데 우린 지금 수소 얘기하는 거야. 수소만. 수소는 원자핵이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양성자 하나니까.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전자는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네들이 받는 힘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만큼의 힘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얘는 이만큼의 힘을 받아요. 그런데 이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작용해서 원동을 시켜주는 거야. 구심력은 나중에 물리 2 할 때 배울 텐데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라고 써. 이런 건지 몰라도 돼.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거 지워주고 그럼 남는 게 V 제곱은 뭐니? MR분의 K2 제곱이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은 V는 루트 MR분의 K2 제곱이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보자. 그럼 2파이 Rn 곱하기 M에다가 곱하기 루트 MRn분의 K2 제곱이 NH인 거야. 요거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 양변을 제곱. 자, 제곱 4야. 제곱이고 루트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 제곱이 들어가면 M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고 R도 하나 날아가고. 자, 이제 남은 걸 딱 봐. 남은 걸 딱 보면 변하지 않은 숫자 상수, 파이 상수, 전자의 질량 상수, K값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 전자의 전하량 상수, H 상수. 그러니까 남는 값은 뭐만 남아? Rn이라고 하는 건 N제곱과 뭐하는가? 비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일 때 1이고 2일 때 4고 3일 때 9인 거야. 반지름은 그래서 어떻게 커지냐면 1대 4대 9 이런 식으로 반지름은 점점 더 넓어지고, 그때 여기는 상수값을 그대로 다 대입한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하잖아. 그때 반지름이 얼마가 나오냐면 0.53 옹스트롱이라는 값이다. 반지름이. 그게 지름으로 계산하면 1옹스트롱이야. 1옹스트롱이 11-10승이야. 아까 톰슨이 계산했던 그게 여기서도 그대로 나와. 아, 괜찮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네. 아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이 흐름에 따라서 일단 하나를 맞췄습니다. 자, 좋아. 그 다음도 해보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는 반대로 해서 대입하면 되겠지? 속도는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잠깐 여기 있는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를 다 상수로 바꿔버리면 이걸 다 써야 되나? 4파이 제곱 M K 2 제곱을 H 제곱으로 나누면
이거에다가 Rn 하면은 N, 아니 반대로 썼어요. Rn은 4파이 제곱 그리고 M 그리고 K 2제곱분의 H 제곱 곱하기 N 제곱.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리고 V도 R 대신에 V를 넣으면은 R 대신에 V를 넣으면 R은 MV 제곱분의 K R은 MV 제곱분의 K 2제곱이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은 얘가 MV 제곱분의 K 2제곱이고 이게 머시기 곱하기 N 제곱이잖아. 그럼 V 제곱을 V 제곱분의 1 이렇게 넘기자. 그럼 N 제곱분의 1과 V 제곱은 서로 비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지. N분의 1이랑 V는 반비례야. 그래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멀어질수록 속도는 느려지는 거야. 자 일단 대충 이런 값들이 나왔어. 이런 값들이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진동수 가설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은 양자 가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광전 효과에서 만약에 어떤 궤도에서 궤도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이 빛으로 나가는 거라고 했어. 그때 빛 에너지 E는 HF라고 써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 준위를 내가 EI라고 하고 여기서 에너지 준위를 EJ라고 하면은 얘는 EI에서 EJ를 빼주면 되는 거야. 간단해. 여기서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얘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얼마만큼이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거야? 2가 방출되는 거지. 그리고 2라는 값이 결정된 순간 그 빛의 진동수도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에너지 준위를 구해야 되네. 에너지 준위,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아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야. 일단 내가 위치 에너지부터 한번 써볼게. 위치 에너지는 mgh 같이 생각을 하면 되거든. mgh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여기서 전기력이 얼마야? R제곱분의 K2제곱이 전기력이었지. R제곱분의 K2제곱. 여기에다가 잡아당긴 거리 R을 곱해줘. 그럼 그게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인데 아까 우리 위치 에너지 얘기할 때 플러스 값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값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값 나와야 됐지? 잡아당긴 힘은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대충 하면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닌데 간략하게 하려고 그래서 R분의 마이너스 K2제곱이 전자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한번 써볼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야. 자 MV제곱 보니까 아까 본 뭔가가 나왔네. MV제곱은 R분의 K2제곱이었거든. 그래서 얘는 2분의 1 R분의 K2제곱이야. 그럼 얘랑 더할 수 있어 없어? 더할 수 있지? 더할 수 있어. R분의 K2제곱 R분의 K2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지.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결국 얘잖아. 마이너스 2R분의 K2제곱이지. 이제 썼어. 근데 R이 뭔지 아까 정해놨단 말이야. 이만큼이래. R이 요 앞에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얘를 그냥 뭐라고 쓸까? K, T 뭐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K? 뭐라고 쓰는 게 제일 좋을까? 가라고 할게. 이거를 가상수로 바꿀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2제곱 곱하기 R은 가 곱하기 N제곱이 이게 에너지 준위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상수랑 요것도 상수고 요것도 상수고 요것도 상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상수들 곱하기 N제곱인데 이게 에너지 준위인데 여기 들어가는 값이 13.6 일렉트로닉 볼트다. 일단 13.6 일렉트로닉 볼트고
자, 여기 지워놓고 다시 지워놓고 여기도 살짝 집어넣고 자, 됐어.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위치 에너지랑 크기가 똑같이 가. 얘가 2면 마이너스 1,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4, 4면은 마이너스 2분의 4. 그래서 위치 에너지처럼 생각을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에너지 준위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에너지 준위. 여기 있는 건 상수지. 13.6 일렉트론 볼트. 이걸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 I인데. 그러면은 이 I 빼기 이 J는 이 I가 뭐 요거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N I의 제곱이고 빼기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닉 볼트 곱하기 J의 제곱이야. 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 얘를 그냥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얘는 13.6 일렉트로닉 볼트를 앞으로 빼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됐으니까 J의 제곱에서 I의 제곱을 빼면 돼. 그러면 나오는 비례에너지가 HF만큼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잠깐만 써보자. 에너지 준위를 내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N제곱분의 1인데 잘못 썼네. N제곱분의 1이야. 얘가 아래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N제곱분의 1이야. 곱하기 N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은 1 궤도에서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닉 볼트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N이 2일 때는 4로 이걸 나누면 돼. 4, 32, 4, 4, 16 3.6, 3.4 일렉트로닉 볼트가 나오고 그 다음은 N은 3일 때 그럼 뭐 이거를 9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간다고. N은 4 이런 식으로 1, 2, 3, 4 그래서 에너지를 각각 가져. 자, 여기서 계속 가보자. 진동수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진동수는 파장분의 C. 그래서 얘 대신에 파장분의 C를 넣을게. 그리고 HC를 넘길게. 파장분의 1은 HC분의 13.6이 나오고 이것도 이거 잘못 적었어. I 제곱분의 1이야. 얘도 J 제곱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I 제곱분의 1 빼기 J 제곱분의 1이야. 만약에 I가 위에 있지? I가 만약에 2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2에서 1로 떨어졌다. 뭐 이런 거야. 2에서 1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의 파장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만약에 얘가 3이었다. I가 3이었다. 그리고 얘가 2다. 그럼 3에서 2로 떨어지면서 방출한 에너지라는 뜻이야. 파장을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얘가 만약에 3인데 얘가 1이다. 그럼 3에서 1로 떨어지면서 나온 빛의 파장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진동수 가설까지 다 해서 양자 가설이랑 섞어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그때는 얘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었어. 그때는 얘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 야, 숫자가 3인데 4, 5, 3인데 4, 5, 6 2인데 3, 4 1인데 2, 3 이게 각각 의미하는 게 뭐였던 거냐면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이었던 거고 5에서 3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이었던 거야. 공통적으로 적에서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 3번으로 떨어지는 모든 빛들은 적에서 있는 거지. 그 다음 3이나 4나 5에서 2로 떨어지는 빛들은 다 가시광선이었던 거지. 여기 1번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다 자외선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미드베리가 얘기했던 선 스펙트럼이 왜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뭐야.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이론적으로 완벽한 규칙성을 찾아낸 사람은 없었지만 이 양반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물리 2까지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공식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결론! 보어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했다. 선 스펙트럼도 설명했고 원자가 안정적으로 전자의 궤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했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가설이 양자 가설과 진동수 가설이다. 진동수 가설. 양자 가설은 궤도의 양자화를 설명을 했다. 그래서 n제곱과 Rn은 서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정리를 했고, 사실 여기에 속도도 더 들어가 있지만 그건 제외할게. 진동수 가설을 통해서 일단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했어.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의 볼트에다가 n제곱분의 1이야. 이것도 숫자를 외우진 않아도 돼. 관계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 진동수 가설을 통해서 이때 나오는 비례에너지는 HF만큼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그 에너지를 뿜어내는 정도는 에너지 준위 차이다. 에너지 준위 차이 빼기 이거 에너지 준위 차만큼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이거야.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지. 방출하는 건 전자가 떨어지면서, 자 여기가 n은 1, 저 끝이 n은 무한대일 때 이때가 0이겠지. 이때는 0, 이때는 최대값 이만큼을 가질 거야. 그럼 n은 2일 때 얼마겠니? n이 2일 때 4분의 1이겠지. 얘는 1이야. 얘는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만큼 곱하면 되지. 그 다음 9분의 1, 3 하면 9분의 1이야. n은 3일 때 9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요 간격이 9분의 1, 1, 4분의 1, 9분의 1. 그 다음은 16분의 1, 25분의 1. 점점 좀 좁아져. 근데 이게 고정일 거 아니야. n이 무한대일 때. 그 다음은 n은 3. 얘가 16분의 1. 그 다음 저기 25. 점점점 간격이 좁아져.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건 다 뭐다? 1번으로 떨어지고 1번으로 떨어지고 1번으로 떨어지는 건 다 자외선 라이먼 결이다. 그 다음 2번으로 떨어지고 2번으로 떨어지고 2번으로 떨어지는 건 다 뭐다? 가시광선 발머 결이다. 그 다음 3번으로 떨어지고 3번으로 떨어지는 건 다 뭐다? 적외선이고 파센 결. 그러니까 아까 저 식만 딱 보는 거 하고 정리된 내용으로 이 그림을 우리가 봤을 때 하고 확실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질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양자 가설은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움직인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진동수 가설은 에너지 준위차만큼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나오는 빛 에너지 관계를 아까 계산했던 거랑 더해봤더니 이 리드베리가 정리한 공식들이 나왔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자가 흡수되고 방출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었다. 방출되는 거 전자가 내려올 때, 흡수되는 거 전자가 올라갈 때. 전자가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때는 방출하고 방출하고 방출하는 거고. 자, 요 내용이야. 요 내용으로 보어가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스타가 됐지. 여러분들 방금 내가 계속 얘기했던 장소는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이 세 사람이 다 나왔어. 톰슨, 러더포드, 보. 그리고 보어는 이때 이후로 저쪽 덴마크로 다시 갑니다. 코펜하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학과장으로 세워놓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막 해줘. 그래서 보어가 거기서 처음 이제 그 젊은 그 물리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그 다음 단계 연구를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기 독일 학교가 어디지? 뮌헨 대학이 아니라 저기 딴 데인데. 어쨌든 그 어떤 학교에 이제 강연을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가 본인이 옛날에 그랬던 거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선생님 집에 그만한테 틀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니네. 예. 왜 그런 거 있잖아. 수업 다 같이 듣고 있는데 둘이서만 대화해. 그럼 애들이 뭐하냐? 그만 질문 좀 그만해. 그런 느낌으로다가 있으니까 교수 보호가 있다가 남아. 그래서 또 싫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양반 되게 좋아했네. 두근두근. 그래서 끝나고 둘이 산책을 한 2시간 동안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 잘 통하더래. 그래서 보호가 자네 오게 우리 코펜하겐 대학으로 와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지 않겠나? 재밌을 거야. 그럴까요? 해서 갔대. 그 양반의 이름이 하이젠베르크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낳으신 분이지 그 양반은 보호의 이거에서 보호가 얘기한 건 특정한 궤도가 있잖아. 하이젠베르크의 가장 큰 특징은 궤도를 없앤 거야. 그래서 화학원에서 오비탈 배울 때 오비탈 궤도가 없지. 오비탈은 그냥 점점점점점 확률로만 표현을 하지. 그게 되게 웃긴 게 그거야. 전자는 여기는 존재할 수 있다, 여긴 존재할 수 있다, 여긴 존재할 수 있다, 여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지? 여긴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 전자가 빛을 흡수하면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길 지나가야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긴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분필을 저 위로 보내봐. 이렇게 가면 갑자기 뭐라고 해? 왜? 중간에 존재할 수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가요? 방법 하나밖에 없지. 순간이동. 뿅. 그래서 전자는 순간이동입니다. 전자는 순간이동을 하는데 그 순간이동을 전자의 전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전자의 순간이동. 그럼 애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 거야. 무슨 사람 붙여. 전자는 전이라는 말. 뿅. 그 뿅뿅이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전자는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가 오비탈에서 하는 얘기잖아.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어. 대신에 확률적으로 90% 이하, 90% 이상으로 발견되는 것만 얘기하자. 나머지는 얘기하지 말자 라고 해버린 것 뿐이지.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와 보어는 코펜하겐 학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그러다가 결국 큰 싸움이 한 번 일어나지. 기존 물리학자들과 젊은 이쪽 아인슈타인과 저쪽에 저기 렌트겐, 퀴리 부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의 레전드들과 신진 세력들이 한 번 솔베이 회의에서 크게 붙어. 엄청 싸워. 무슨 전쟁하듯이. 오늘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러합니다. 그럼 이제 저쪽에서 막 그날 준비를 해. 쟤네들 깔 준비를. 그러면 깔 준비를 더 완벽하게 밤새 한 다음에 다음날 와서 너네들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러하니 안 되네. 그럼 또 그날 밤에 또 이쪽 세력 막 또 지들끼리 연구를 해. 다음날 어제 저기 그쪽 그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또 그렇게 싸워서 별로 기분이, 그러니까 서로 왜 이렇게 싸우면 건강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들지. 니네가 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싸우잖아. 그럼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또 왜 그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신은 주사위를 하지 않는다. 요 말이 이때 나온 말이야. 자꾸 이 양자역학 하는 양반들이 확률로 얘기를 하니까 확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지. 신은 정해진 규칙을 우주로 표현한 거고 주사위를 던져서 만든 게 아니야. 확률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니는 틀렸어 라는 말로 유명한 게 신은 주사위를 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좀 다른 걸로 이해를 하더라고. 되게 멋있는 말로 이해를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말이야. 니네가 신을 알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일반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 원래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 잘못됐다는 거는 일반 물리학 순서로 가면 처음에 역학을 배우고 전자기학을 배우고 파동을 배우고 현대 물리학을 배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알아야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
현대물리학에서 나오는 게 광전효과, 아까 얘기했던 저거, 드브로의 물질파, 그리고 나서 이거 하는 거야. 보어의 원전. 원래가 순서가 그래. 이 순서대로 가야 보어가 지금 하는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물리원에서는 그 순서가 좀 잘못됐지? 이 여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뿐인데 괜찮아. 뭐 이 순서가 뭐가 중요하니? 근데 일반 물리학을 공부해보면 알 거야. 나중에 이과를 갈 거라면 일반 물리학을 공부를 할 거고, 그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그 순서대로 공부하려면 내가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구나. 자, 보어에 그 다음 뭐 이야기는 뭐 양자역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재밌지? 그럼 또 파동할 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보어에 자, 우리 책이 몇 페이지냐면은 146페이지고, 여기 이제 이거는 책이랑 같이 내용을 조금 같이 볼게요. 스펙트럼,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의 띠인데, 이거를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이야. 자, 이거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큰 문제 없이 이해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스펙트럼 관찰 탐구 자료처럼 됐어. 햇빛과 백열 등이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빛의 방전관에서 뭐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수은처럼 저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걸 봐주면 되겠다. 자, B 다음 페이지 원자의 에너지 준위.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안정성 설명할 수 없다 그랬지.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가 없었어. 보어의 원자 모형. 그래서 보어는 특정한 궤도를 갖다가 딱 정해놨어. 양자 가설을 가지고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원운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 그리고 여기서는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지. 왜 이게 안정적이지 못해? 얘가 가속운동을 하는 순간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였잖아. 근데 얘는 특정 궤도에서만 돌면 전자기파가 발생이 안 돼. 아까처럼 이렇게 반복돼서 움직이고 있으면 전자기파가 발생이 안 돼. 그래서 안정할 수 있어. 궤도와 양자수,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부터 1, 2, 3, 4라는 숫자를 적어줬고, 이 숫자는 주양자수라고도 부릅니다. 주양자수. 근데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양자수라고는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하면 주양자수, 방해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이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양자수라고만 안 하고 주양자수라고 부를게. 주양자수가 궤도다. 에너지 양자화 동그라미. 양자화는 띄엄띄엄이야. 불연속적이다라는 말, 띄엄띄엄 존재한다라는 말. 근데 양자역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가까이서 보면. 그래서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물리학이라고 부르고,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말씀하신 상대성으로 인한 이런 거대의 우주를 설명하는 거는 거시세계라고 부르고, 이 두 개가 붙을 수가 없어. 따로따로 보통 보는 편이에요. 양자화,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는다. 그래, 그 특정한 에너지 값이 이거지. 어디 갔어? 여기.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닉 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1분의 2거, 4분의 2거, 9분의 2거, 16분의 2거 만큼 특정한 값만 가져야 되고 중간에 존재할 수가 없다. 에너지 준위. 양자수 n에 따라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며 n이 커질수록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값은 커지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0이 된다. 그 다음 바닥 상태. 맨 아래쪽에 있는 게 바닥이고요. 이거 다음은 다 들뜬 상태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그 다음 전자의 전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것. 중간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순간이동이라고 말하지 말자 우리.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전이라고 표현하자. 전자는 두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만큼을 흡수해서 올라가고 이만큼을 방출하면서 떨어지고. 자, 그래서 흡수와 방출까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전자가 전이할 때 광자의 에너지. 자, 아까 써둔 것처럼 이렇습니다. 요만큼이에요. HF는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이다. 그런데 HF 대신에 이렇게도 썼지. 빛의 속도는 람다 곱하기 진동수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진동수는 파장분의 C여서 파장분의 HC가 에너지 준위의 차이다. 자,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차는 진동수랑 비례하고 파장이랑 반비례하는 거야. 자, 됐어. 뭐 저기 이제 2번 수소의 선 스펙트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닉 볼트. 뭐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나와 있는 표 그림처럼 1번으로 떨어진 건 다 자외선입니다. 2번으로 떨어지는 건 다 가시광선이고 3번으로 떨어지는 건 다 적외선이야. 자, 됐어. 개념 확인 문제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개념 확인 문제 핵심 체크. 1번. 빛의 띠가 모든 파장에서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2번.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의 선 스펙트럼.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나오는 검은 선, 흡수 스펙트럼이겠지. 보호의 원자는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궤도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지. 이거를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띄엄띄엄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5번 문제. 원자에 숙박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값, 에너지 상태. 이때 가지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에너지 준위라고. 자, 6번에 들어갈 말. 전자의 전이 준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 7번에 들어갈 말은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인데 그건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하지. 진동수에 비례한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 계열 양자수 n이 1, 2, 3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의 계열을 각각. 자, 1로 떨어지는 거 라이먼, 2로 떨어지는 거 발버, 3으로 떨어지는 거 파셴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8번에 들어갈 게 라이먼, 그 다음 9번에 들어가는 게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거니까 발머 계열이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2분 드립니다. 아, 40초 정도 남았어. 이제 다 했나? 아니, 다시 해야 되나?
난 시간이 다 됐는데 다 됐어요? 거의 다. 오케이. 1번 가나다에 알맞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쓰세요. 가는 연속 스펙트럼, 나는 방출 스펙트럼, 다는 흡수 스펙트럼이지. 2번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원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여 원자 쪽 나선을 그리며 끌려 들어간다. 그러므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하지. 또 전자의 운동 반지를 감소하면서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기체의 선 스펙트럼도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지. 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 3번에 1번. 그럼 보어는 어떤 식으로 전자의 운동을 설명했는가? 일단 1번 불연속적이라고 설명했어요. 맞아요. 특정한 궤도를 도는 거라. 2번 양자수가 크면 에너지도 크다. 맞지? 양자수가 크면 1, 2, 3, 4 올라가면 에너지도 점점 커지다가 0이 돼. 맞아. 3번 에너지를 얻으면 궤도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지. 특정 궤도로만 이동할 수가 있어. 그래서 3번은 틀렸다. 4번 1인 상태에 있던 전자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 하면 2랑 3일 때는 에너지가 얼마니? 4분의 E1 9분의 E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2제곱분의 뭐 3제곱분의 뭐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2제곱분의 E1 3제곱분의 E1이라고 써주면 그게 전자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5번 전자의 전이에 따른 에너지 흡수와 방출 여부를 쓰세요. 기억은 올라가네 흡수, 미는 떨어지네 방출, 디귿은 올라가네 흡수. 광자의 에너지 어떤 게 가장 큰가? 차이가 크면 크지. 1하고 2는 똑같아. 어차피 차이는 똑같으니까. 근데 그 차이가 가장 큰 건 E3지. E3가 가장 크고 E1과 E2는 똑같이 작다. 여기서 흡수 방출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만 비교하는 겁니다. 자, 6번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빨주노초 환한 보라색 쪽으로 가면은 파장은 짧아져. 진동수는 커지고. 그래서 진동수는 커진다. 빨강색은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거지. 진동수가 제일 작다는 게 뭐야? 진동수가 작다는 건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가장 작다는 거야. 그럼 가시광선 중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제일 작은 게 누구니?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빛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해 가세요? 진동수가 제일 작다. 이게 되면 그럼 에너지 준위 차이도 제일 작은 거야. 그게 됐으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가장 작은 게 누구냐? 3에서 2로 떨어지고. 오케이. 자외선 영역에서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건 2에서 1로 떨어지고. 적외선 영역에서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건 4에서 3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림이야. 이 그림만 제대로 알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려. 그리고 이 그림에다가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하면은 요 정도, 요거 두 개. 에너지는 HF, 람다분의 HC.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n제곱분의 1. 요 정도만 해두면 이쪽 문제들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풀릴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대표자료 분석 자료 1 세 문제 자료 1만 시작.
봤어? 1분 정도 남았는데 주연이도 다 되면 얘기해줘. 자, 1번 백열등에서 나오는 건 연속 스펙트럼이니까 A. 수소기체 방전관에서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거가 선수 방출이지, 방출. 네, 방출이니까 C. 전 기체관을 통과한 건 흡수니까 B. 2번에 1번 B는 방출 아니죠. 흡수지. 그 다음 2번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지. 틀렸고 전 기체관에는 수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C가 수소방정관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걔랑 선의 위치가 B가 똑같아. 그러니까 저온의 기체는 아마 수소였을 것이다. 맞다. 그 다음 햇빛은 A랑 같다. 맞다. 3번에 1번 A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맞다. 진동수는 작아지고 파장은 길어진다. 그 다음 A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 아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 자, 이게 이제 별거 아닌데 그래도 자,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대신에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큽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죠. 물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다는 거야. 가끔 문제를 그래서 뒤집어서 줄 때도 있어요. 맨날 애들이 이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문제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잘 풀어야 돼. 일반적으로는 저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격이 이쪽이 넓거든? 이쪽이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아. 근데 가끔 이걸 뒤집어서 문제를 줄 때가 있어. 그때도 낚이면 안 돼요. 자, 됐고 3번에 1번, 2번 됐고 3번 B를 이용하면 기체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알 수 있지. 흡수 스펙트럼 선의 위치를 통해서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다르면 다르지. 4번은 틀렸네. 그럼 이제 자료 2번 1, 2, 3, 4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태연이는 여기 다른 과목도 다녀? 응? 이거. 이것만? 주연이는 이거 말고 또 다녀? 여기서? 수학해? 나 동그라미 치려고 수석 체크하려고 하는데 이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공부를 할 친구가 2명이 있는데 이 동영상이 효율이 좀 떨어질 거라 걱정이네. 게다가 박기현이라는 친구는 2번을 동영상으로 봐야 돼가지고 더 걱정이네. 시간 30초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다 하셨어요? 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 더 필요하신 분이 괜찮아? 그냥 해도 돼? 나 일단 요거는 뭐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한번 몇 개만 써볼게.
자, 우리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닉 볼트 곱하기 n제곱분의 1이었었고, 그리고 그때 에너지 준이 차만큼 빛이 방출되는데 이만큼 방출하거나 람다분의 hc만큼을 방출하면 된다고 했었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그리는 그림은 이 그림이지. n이 1일 때랑 n이 무한대일 때를 딱 해놓고 요 차이가 1이면 n이 2일 때는 4분의 1 간격이 나오는데 n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요 정도를 탁 잘라주면 얘가 n은 2야. n은 3 이러면 9분의 1이잖아. 9분의 1에 요 정도 이 전체에서 9분의 1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를 딱 잘라주면 얘가 n은 3이야. 그럼 4 하면 16분의 1이니까 요 간격을 16으로 나눠야 돼가지고 요 정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간격이 줄지. 이건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야. 그런데 아까 내가 반지름 얘기할 때 기억나? 반지름은 n제곱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1 거리 있고 4 거리 있고 9 거리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반지름은 뒤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져. 에너지 위는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주면 애들이 이쪽 뒤쪽 간격이 넓으니까 에너지 준위차가 왠지 커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도 우리는 이 그림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도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양자수 그 기억이 2에서 3으로 올라간 거네. 기억은 2에서 3으로 올라간 거야. 요거야. 니은은 2에서 1로 떨어진 거야. 니은은 2에서 1, 아니 맞나? 3에서 1로 떨어진 거야. 3에서 1로 떨어진 거야. 디귿은 2에서 1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딱 비교되지. 제일 에너지가 큰 건 니은, 제일 작은 건 기억. 이렇게 이제 된다고. 그런데 양자수가 1, 2, 3일 때 에너지가 2원, 2, 2 있으리. 이때 에너지를 2원이라고 하고, 이때 에너지를 2,2라고 하고, 이때 에너지를 2,3라고 한다. 아마 얘네들의 관계는 1제곱분의 1, 이거에 4분의 1, 이거에 9분의 1이겠지. 아마 그랬을 건데, 뭐 여기 숫자를 적어놨으니까. 1번 방출과 흡수 여부를 쓰세요. 기억은 흡수, 니은은 방출, 디귿도 방출. 내려가는 방출, 올라가는 건 흡수. 그 다음 2번 기억, 니은, 디귿에서 광자의 에너지가 얼마냐? 차이만큼이라고 해주면 되지. 그럼 기억은 E3 빼기 E2가 차이지. E3 빼기 E2. 니은은 E3 빼기 E1이 차이지. 그 다음 디귿은 E2 빼기 E1이 그 차이지. 차이를 써줘야 되니까 에너지 차이를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다시 기억은 E3 빼기 E2만큼 흡수, 니은은 E3 빼기 E1만큼 방출, 디귿은 E2 빼기 E1만큼 방출. 오케이? 별거 없지? 자, 그 다음 3번 진동수를 쓰세요. 방금 기억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다라고 했냐면 E3 빼기 E2라고 했어. 니은은 E3 빼기 E1만큼 방출했다고 했어. 디귿은 E2 빼기 E1이라고 했어. 이게 에너지야. 빛에너지. 이게 HF 기억. 얘가 HF 니은. 얘가 HF 디귿이야. 진동수가 다 다르지. 그래서 기억 과정에서 흡수한 빛의 진동수 F 기억은 H분의 E3 빼기 E2고, F 니은은 H분의 E3 빼기 E1이고, 그리고 F 디귿은 H분의 E2 빼기 E1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4번에 1번.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 1, 2, 3. 아니야. 3, 2, 1이 커. 3이 제일 커, 지금 여기서. 3이 제일 크지? 그래서 틀렸죠. 얘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2번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작은 전기력은 N1일 때가 가장 크다. 그지? 가까이 있으니까 전자가 여기 있으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가까우니까 제일 크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전자는 2원, 2, 2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지.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기역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 니은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 써놨는데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는 크지만 파장이 짧아요. 에너지가 크지. 파장은 진동수는 커. 근데 파장이 짧아. 얘는 파장이 짧은 거야. 니은이. 기역보다 파장이 짧다. 그러니까 4번은 맞네. 기역의 파장이 기니까. 이해가요? 네. 5번 방출하는 진동수는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 진동수는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크다. 누가 에너지가 크고 니은이 크고 니은의 진동수가 크다. 그래서 니은의 진동수가 크니까 틀렸네. 자, 괜찮죠? 요것만 잘 정리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 자료 3번은 아까보다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료 3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간 모자라면 얘기하시면 다 드립니다. 아, 시간 다 됐다. 다 했어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또 그려봐야 될 것 같다. 우린 이 그림에 좀 친해지면 돼. 이렇게 재활용할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도 E1, E2, E3, E4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2%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A는 4에서 떨어졌네. A는 4번에서 1번으로 떨어진 게 A고, B는 여기서 떨어진 게 B고, 4에서 3으로, C는 3에서 2로, 그리고 D는 2에서 1로 떨어진 거야. 일단 1번. 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 준위 간격이 좁아지냐? 좁아지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언제, 이게 제일 크지? A가 에너지 방출이 제일 커. 그 다음이 D, C, 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방출되는 진동수는 에너지만큼은 돼.
그래서 B보다 C가 크고 C보다 D가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B에서가 C보다 크다. 아니지, C가 더 크지. 틀렸지. 그 다음 방출되는 파장은 에너지 크면 작아요. 그래서 C가 길다. C가 D보다 길다. 맞네. 에너지가 작으니까 둘 중에 에너지가 작은 게 길다. 작으면 길다. 맞죠? 그 다음 2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4번에서 떨어진 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거 말고 더 가능한 거 4번에서 그러니까 우리 4번에서 1번으로 떨어진 것만 보면 1번으로 떨어지는 게 더 가능한 게 요거 하나 가능하지. 4에서 1, 3에서 1, 2에서 1 이 세 개 있는 거고 2번으로 떨어지는 거 두 개 있지. 4에서 떨어지고 3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4에서 3번으로 떨어진 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개만 더 찾아서 써주면 돼. 하나는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 하나는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 3번에 1번. 수소 원자의 에너지 주인은 불연속 적이에요. 양자화되어 있어요. 다 같은 말이죠. E2는 2분의 아니죠. 얘가 머시기 곱하기 1제곱분의 1이었던 거고 그럼 얘는 그 머시기가 2원이니까 2원 곱하기 2제곱분의 1이었던 거지. 예,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리고 E3는 2원 곱하기 3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다. 그 다음 3번.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B, C, D 진동수 합과 같지? 왜냐하면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B, C, D 에너지 더한 거랑 같잖아. 그지? 이 에너지는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이 진동수와 이 진동수를 더하면 이 진동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될까? 그래, 방금 우리 FA는 FB 더하기 FC 더하기 FD라고 했어. 왜냐하면 EA가 EB 더하기 EC 더하기 ED니까.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될까? 파장은 어떻게 더해주면 될까? 분의 1로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 더하기 람다 D분의 1이 돼야 돼. 약간 저거랑 비슷하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그래서 우리 진동수는 그냥 더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파장은 역수를 취해서 더해주면 그게 전체 값의 역수가 나와요. 그래서 3번은 어쨌든 맞다. 자, 오늘의 마지막에 여러분 시작 자료 4번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금방 하겠다. 다 됐나요? 아, 마지막 남았어.
주연이도. 자, 가시광선 영역은 발목, 좌회선은 라이먼, 적외선은 바시엔이지. 라이먼 계열 중에서 파장이 길려면, 파장이 길어지려면 에너지가 작아야지. 에너지가 작은 거는 우리 라이먼 계열 중에서 2에서 1로 떨어진 게 제일 작아. 그지? 그래서 2에서 1로 전자의 전위를 써주면 되지. N2에서 N1으로 쓸까? N2에서 N1으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전이될 때 파장이 가장 길 거다. 그 다음 3번에 1번. 수소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무수히 많이 갖고 있겠어. 얘는 그냥 하나밖에 없지. 그지? 빛의 진동수는 라이먼 계열이 크지. 라이먼은 2에서 1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1번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야. 진동수는 어쨌든 얘네가 제일 커. 제일 작은 애들은 저기 파시엔 계열이 제일 작지. 3번. 라이먼 계열 중에서 진동수가, 이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 아까 파장이 길면 라이먼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작지.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건 무한대에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2에서 1로 가야지. 그래서 틀렸고, 라이먼 계열 중에서 가장, 여기 또 나왔어. 가장 긴 파장. 가장 긴 파장이라고 해봐야 이 말이 이해가 가나? 자,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은 요거야. 그치?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파장이 제일 긴 거야. 맞지? 그런데 발머 계열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 가장 짧은 거는 에너지가 커서 그래. 근데 발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저 끝에 n은 무한대에서 n이 2까지 떨어지면 되지.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이거는 4분의 1이었죠. 얘는 4분의 3이고. 에너지는 무조건 누가 더 커? 1이 커, 2가 커? 1이 크지.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은 짧지. 그래서 얘가 더 파장이 짧은 거야. 라이먼 계열 중 가장 긴 파장이 짧다고. 얘보다 짧다고. 내 말 이해가요? 다시. 라이먼 계열이 저기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얘가 가장 에너지가 작아. 에너지가 작으니까 파장은 제일 길어. 얘가 제일 길어. 라이먼 중에. 발머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2번으로 떨어진 건 다 발머야. 다 발머인데 그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은 제일 짧아. 얘는 제일 짧은 애고 얘는 가장 긴 애인데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짧고 누가 더 길까? 그러니까 얘는 나 중에서 가장 길다. 가장 길다. 그리고 얘는 발 중에서 가장 짧다지. 짧은 거랑 긴 거를 비교해보니까 얘가 더 짧대. 왜 짧아? 둘의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이 녀석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크면 얘가 짧아야지. 둘을 비교하면 1과 2의 파장과 파장은 얘가 짧다. 됐어요? 그 다음 파시엔 계열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은 똑같은 얘기지. 파시엔 계열은 3번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 3번, 여긴 2번, 그리고 4, 5, 6 무한대 이렇게 있으면 3번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게 파장은 제일 짧은 거야. 맞지? 그래서 파시엔 중에서 가장 파장 짧은 건 얘야. 파시엔 중에서 가장 짧. 그리고 이제 발머 중에서 가장 긴 거. 발머는 2번으로, 이렇게 2번으로 떨어지는 게 다 발머잖아. 근데 2번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길려면 에너지가 작아야 돼. 얘가 가장 작아야 돼. 근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 에너지는 얘가 더 크지. 얘가 발머 중에서 가장 길다. 그런데 이것도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면 에너지는 1이 2보다 크고 파장은 1이 2보다 짧지.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발머 계열 중에서 가장
파신 계열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인 녀석이 더 길다. 오케이? 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 제일 짧은 거랑 가장 긴 거를 비교하면은 긴 게 더 짧고, 가장 짧은 거랑 가장 긴 거를 비교했어.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길다. 얘가 더 길다. 얘가 더 길다. 얘는 짧다. 얘는 짧다. 영역에서 가장 큰 거랑 작은 거를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오잖아. 여기 아까 거기까지 한번 풀어오세요. 내일 모레 올 거니까 내신 만점 문제를 아까 몇 페이지였지? 145페이지까지 145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채점까지 해오시고요. 원자의 스펙트럼 추가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면서 이 책 말고 다른 문제도 조금 더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테스트 볼 거고, 간단하게 볼 거예요. 어렵게 않고.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피곤할 텐데 조심해서들 가시고,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동영상 보고 자, 조심히 가세요.